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혁신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상생과 협력, 공정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공단 본부 대항당에서 장애인 고용의 향후 30년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 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은 공단 조양현 이사장,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공단 조양현 이사장은 새로운 핵심 가치, 미래혁신 전략을 선포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미래혁신 전략은 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장애인 고용 파트너를 비전으로 장애공감, 상생협력, 공정투명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4대 혁신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10대 미래혁신 전략을 담아내며 혁신을 향한 발걸음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공단이 이러한 10대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30년,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또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날 공단은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영상 퍼포먼스와 홍보대사인 기타리스트 정성아, 김지희 씨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며 장애인 고용 발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1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슐러는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경기도 시각장애인 슐런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첫 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2021 제1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슐런대회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지난 6월 29일 개최됐습니다. 슐런 경기는 슐박이라는 테이블 위에 원반 모양의 나무퍽을 굴려 지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이 넣어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슐런 남녀노소 장애 상관없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안정성이 확보되고 게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180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서 유래하여 1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슐런 경기는 매 2년마다 월드컵이 개최되며 국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한 실내 경기이면서 시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슐런대회를 개최해 준 점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시각장애인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경기 서부권 8개 시 시각장애인 선수들에겐 대회 출전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려 살았어요. 이런 대회에 많이 참석해서 보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도단위 첫 대회에서 부천시 선수단이 우승 트로피를 안았고 의정부시 유상숙 선수와 부천시 이수광 선수가 개인전 1000배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엘리트 선수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대회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와 고양시, 파주시를 잇는 공릉천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권용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발원하여 고양시와 파주시를 구비울러 한강 하구까지 이른 공릉천은 수도권 북부권역 주요 하천 중 하나입니다. 공릉천을 포함한 고양시 4대 하천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환경생태 봉사활동을 이어온 강해 친구들 봉사단원들. 쓰레기나 오염물질도 제거하고 우리 환경이나 이런 지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직접 체험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평교사 출신으로 삼선 교육위원,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등을 지내며 교육 일선에서 봉직해온 최창희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의 미래 대안은 지금의 학생 세대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현장 교육에 직접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앞장서서 기후위기 원인도 찾고 또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관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한국의 미래 그리고 환경 일꾼들이고 또 한국의 툰베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 이민자 통합센터의 다문화 학생들도 환경지킴 일원으로 합류한 가운데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환경의 가치와 생태의 신비를 배우고 공유합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이게 어떻게 잡히지 라고 신기한 거니. 깨끗한 물이 나중에 더 더러워지면 속상하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인류에게 허락된 지구촌 탄소 시계는 곧 다가올 2050년도에 멈춰설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환경 파괴의 주범인 우리 인류는 예측조차 힘든 거대한 재앙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권익찬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서면 동산리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평생학습관을 마련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한 평생학습관은 건강운동실, 디지털 영상실, 평생학습실 그리고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장애인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준공식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전달식도 가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오랜 수건이었던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장애인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하고 이곳을 통하여서 장애인분들이 즐거운 여가 활동과 체력 단련 훈련 및 또 요리 교실이라든지 평생 교육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순천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개강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서 평생 동안 학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존엄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평생학습관은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장애인 학습 공동체 복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월 29일 청년의 열정에 화답하다라는 주제로 전남도청에서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민 청년의 목소리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청년 15명이 함께했고 청년회원 20명은 영상으로 참여했으며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 전남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 문화복지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청년 창업 지원 기간 확대와 청년 소농 지원 대책 마련, 그리고 안정된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시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 평화정원을 개장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6월 30일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평화정원을 개장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힐링과 치유의 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남한과 북한을 잇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한반도 평화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정원은 순천시가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순천만 국가정원 동쪽 나눔숲 일원에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했으며 2018년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으로 세계 언론과 이목이 쏠렸던 도보다리, JSA, 평화의 시계 등이 재현돼 있습니다.
군산에서 근현대사를 담은 전쟁터에 날아든 파랑새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생생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전쟁에 참혹한 현장과 치열한 전투에 참전한 유엔군의 모습이 담긴 전쟁터에 날아든 파랑새 사진 전시회가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상처만 남은 한국전쟁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황폐화된 도시와 피난민들의 모습이 담겼고 2부 목숨 바쳐 참전한 유엔군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군의 활동 기록을, 또 3부에서는 전쟁이 끝난 군산의 삶으로서 한국전쟁 직후 군산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키스 아이스버그가 찍은 장미동 피난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에 군산에서 개관했고 군산은 한강 이남 최초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했던 군인들과 험난한 피난 생활상이 담긴 사진 기록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 김제시의 디지털 영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실감나는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김제시에 위치한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이 2020 문화체육관광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종의 실감 콘텐츠 사업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6월 22일에 디지털 영상관을 개관했습니다. 콘텐츠는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영합니다를 시작으로 김제의 황금빛 들녘을 표현한 밥은 하늘, 그리고 어린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아이가 줄었어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가장 공을 들인 주력 콘텐츠는 디지털 영상관의 김제 벽골제며 지금은 상실한 김제 벽골제의 옛 모습을 실감 콘텐츠로 제작해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디지털 영상관에서는 김제 벽골제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김제 벽골제의 전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축조하여서 지금은 말하자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과거의 전경이 얼마만큼 광활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박진감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실감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한 작업은 디지털 온고지신 혹은 디지털 숲결이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접목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공간으로 재창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감 콘텐츠라는 기술 접목으로 김제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디지털 숨결을 입혔으며 기존 박물관의 가치 전달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시의 장을 열게 됐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탄생한 김제의 문화적 가치를 만나보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 치즈로 유명한 전주 임실군이 카페형 치즈 백화점인 임실앤 치즈하우스 1호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전주 도심 한복판의 카페형 치즈 백화점인 임실앤 치즈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임실앤 치즈하우스 1호점에서 신민군소와 진남근 군의장을 비롯해 임실앤 치즈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픈 행사를 갖고 명품 임실앤 치즈와 유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임실앤 치즈하우스는 임실 치즈 및 임실군 공동체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카페형 매장으로 만들어졌고 컨퍼런스 및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커뮤니티 룸도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임실 치즈와 각종 유제품,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실군은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공동체와 먹거리, 프리마켓 활동 프로그램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공간 구축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먹거리로 농가의 판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
여수시가 여순 사건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여순 사건 유가족들의 73년 한을 풀어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권오봉 여수시장이 30일 유가족들과 시의회 의원, 시민 추진위원 등 50명과 함께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이날 권 시장은 여수 순천 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안명을 족자로 제작해 직접 위령비 재단에 헌물하며 희생자의 넋을 달랬습니다. 여수시립 돌산도서관에서 싱그러운 우리의 자연을 담은 유수영 작가와 양현희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 여유와 쉼을 선사하는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여수시립 돌산도서관 갤러리에서는 양현희, 유수영 두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수영 화가의 싱그러운 여름날의 추억은 자연과 일상을 주제로 시원한 파도와 싱그러운 여름의 풍경을 표현한 수채화와 유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름날 산골짝 그늘 아래 정겨운 시골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은 정신적 빈곤으로 지친 일상을 따뜻한 메시지로 평안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일 캠퍼스 속에 자연과 일상을 주제로 파도 시리즈와 다채로운 그 생활 속에서 인생의 어떤 깊이를 표현했고요. 그다음 기법은 그 원근법하고 대칭 구도로 해서 제대로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싱그러운 그 여름 계절이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의 여수의 그런 아름다움을 추억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기억돼 주었으면 하는 그 뜻에서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시회 양현희 화가의 개인전 여인의 향기는 모란꽃과 백예꽃 등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수묵담채로 그려내 작가가 좋아하는 그림과 함께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원을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또 화려한 색채의 1월 오봉도와 헤엄치는 물고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들은 우리 삶의 모습을 관찰하는 화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39년 만에 7월에 찾아온 늦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며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잦은 국지성 호우에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